이 여자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의 인생을 계산했고, 돈을 숨겼고, 모든 걸 알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말합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악녀다, 인간이 아니다, 설명할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선택을 왜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는지를 따라갑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없고 참회도 없고 뒤늦은 후회도 없습니다. 대신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믿은 한 인간의 시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나가 웹툰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만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늘 일정했습니다. 방에 불이 늦게 꺼지는 시간, 태블릿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자는 버릇, 연필 대신 펜을 쥘 때 달라지는 손목의 각도. 그런 것들은 관심만 있으면 보이는 신호였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그림으로 우회합니다. 직접 말하는 대신 캐릭터 뒤로 숨습니다. 숨는 방식이 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른 척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는 아이는 통제하기 쉽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집은 관리하기 쉽습니다. 저는 조용한 집을 선호합니다. 박진석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불편한 것은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안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웹툰이 연재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필명을 바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굳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파장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조용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균열이 생길지를 계산하는 쪽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흔적은 남깁니다. 다만 그 흔적을 누가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순간 통제는 깨집니다. 통제는 한 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집은 평온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 이야기만 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늘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집은 겉으로 보기에 가장 완벽합니다. 저는 그 완벽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영란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늘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표현하고 돌아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직접 폭로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아이는 끝까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품에 숨깁니다. 그리고 작품은 대부분 혼자 소비됩니다. 혼자 소비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지는 순간은 누군가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인식할 때입니다.
그 시점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는 늘 천천히 드러납니다. 갑자기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급해지는 순간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는 곧 흔적이 됩니다.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그 아이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물 뒤에 숨습니다. 세계관 뒤에 숨습니다. 설정 뒤에 숨습니다. 그렇게 숨는 동안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회하는 아이는 결국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회는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공감이 없으면 지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들킬지 말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들킨다면 언제인지 그 시점이 어디인지 계산했을 뿐입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날의 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나 있던 계산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수치, 확률, 시간, 감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했고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잃어버린 딸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는 잃을 수도 없습니다. 없었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활용입니다. 두 아이를 같은 선상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지금 여기 있었고, 한쪽은 과거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과 과거를 저울에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늘 한쪽 편만 듭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정은 더 쉬워집니다. 그 아이를 찾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기록은 남아있고 사람은 돈 앞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반응합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가장 값싼 열쇠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 명이 살고 한 명이 잃는 상황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잃은 쪽에서 조금 더 가져왔을 뿐입니다.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숨긴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언제나 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몰랐습니다. 알게 되면 감정부터 앞세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에게 계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후회는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그날의 저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 앞에서 사람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달랐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숨겼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 말부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박진석은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도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나한테 맡기면 돼. 가족이라는 말은 결정을 미루기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책임을 나누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은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집니다. 그래서 돈이 더 안전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그가 숫자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을 때 저는 이미 대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설명하는 순간 돈은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계산은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늘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이 먼저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문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두는 순간 돈은 항상 늦어집니다. 늦어진 돈은 언제나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했습니다. 그의 돈과 제가 관리할 돈을. 왜 내 이름이야? 왜 내 계좌가 아니고?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오해를 부릅니다. 오해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비자금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쉽게 씁니다. 마치 훔친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가져간 돈은 이 집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미 쓰였거나 쓸 예정이거나 언젠가는 빠져나갈 돈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 혹시 나 못 믿는 거야? 그는 분명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말하면 안 되겠다고. 돈은 흩어 두어야 합니다. 한 곳에 모이면 그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왜 이렇게 계좌가 많아? 이 부동산은 또 뭐야?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시점이 아직 안전한지 아니면 이미 늦었는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옮겼습니다. 더 나눴습니다. 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는 말은 핑계라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결정에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당신 혼자 결정한 거잖아. 그는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가 분위기를 볼 때 저는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가 믿음을 말할 때 저는 만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건 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사람은 덜 무너집니다.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 있었어? 그 질문의 핵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숫자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을 드러낼 뿐입니다. 저는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필요한 만큼만.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균열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깨지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처음 느낀 건 박진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같았지만 보는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 많았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응, 좀. 예전 같았으면 그 뒤에 설명이 붙었을 겁니다. 사람 이름, 회의 내용, 괜히 덧붙이는 한숨까지.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짧아졌습니다. 짧아진 말은 늘 생각이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달라졌고 음식을 씹는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말 많았나? 그 웃음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웃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집 안의 공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영란은 더 조용해졌고 성재는 괜히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공간을 피합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확신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건 무작정 넘기는 손이 아니라 확인하는 손이었습니다. 뭐 봐요? 제가 일부러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해? 그는 잠시 멈췄다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애들 보는 거야. 그 말은 핑계로 쓰기엔 너무 늦은 단어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상대는 대비합니다. 대비하는 사람은 실수를 줄입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제 얼굴을 자주 살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가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질문입니다.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 챙기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들을 때보다 진실을 들을 때 더 다른 곳을 봅니다. 외부에서도 신호가 왔습니다. 성재가 전화를 걸어왔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괜찮다는 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물었을 때 성재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좀. 분위기. 사람들은 늘 그 단어로 문제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집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쪽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이 더 이상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디까지 말했는지, 얼마나 연결됐는지.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당신 요즘 변한 것 같아. 제가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보여? 그 질문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는 것을.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균열은 한 번 생기면 절대 혼자 멈추지 않습니다. 폭로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폭로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변수였습니다. 변수는 늘 조용히 등장합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산표 한 줄을 바꿉니다. 박진석의 비서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오늘 늦으실 것 같습니다. 늦는다는 말보다 톤이 먼저 들렸습니다. 사람은 숨길수록 목소리가 얇아집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작이 느렸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정리 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로 꺼내지 못합니다. 며칠 뒤 그는 처음으로 들의 과거를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뭐 하고 지냈어? 그 질문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의심이 생길 때 과거부터 훑습니다. 그때 이야기 왜 해요? 제가 되묻자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문득. 문득이라는 말은 가장 거짓된 단어입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질문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계좌는 언제 만든 거야? 이 부동산은 왜 여기 있어? 이 이름은 누구야? 질문이 많아졌다는 건 이미 답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며칠 후 그가 서재에서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좀 봐. 설명 좀 해줘. 설명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계산은 깨진 상태입니다. 서류를 보는 그의 눈이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걸 그때 확신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거의 항의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내가 몰라도 되는 거야? 그 문장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날 밤 그는 전화를 여러 통 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 순간 이야기는 퍼집니다. 며칠 후 그는 제 앞에 서류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해 봤어. 조금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많았습니다. 실망은 관계를 끊을 때 쓰는 감정입니다. 이건 배신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성립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정을 말했고 저는 구조를 말했습니다. 그는 신뢰를 말했고 저는 대비를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비서는 더 이상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조사가 조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깊어진다는 말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을 때 비서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과거까지, 과거까지. 그 말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는 순간, 이건 범죄가 됩니다. 열어두는 순간, 이건 견수 관리가 됩니다. 서류는 결국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책상 위에 올라온 순간, 이야기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폭로는 배신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변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은 늘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소리를 내는 쪽은 항상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일정하지 않았고 문을 닫는 힘이 과했습니다. 잠깐만 와봐. 박진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르는 방식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 눈을 피하지 않는 시선.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은 이미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시는 건데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이미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말하며 드레스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은 낯설었습니다. 26년 동안 그 손은 저를 가리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했어?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확인했을 뿐이야. 확인이라는 말은 언제나 배신보다 안전한 표현입니다. 금고 앞에 섰을 때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금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설명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리모컨을 눌렀을 때 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박진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몰랐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금괴, 통장, 계약서.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액수를 보지만 저는 정리된 순서를 봅니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26년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날 속였어. 속였다는 말은 기억을 미화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속인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형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명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오해야. 제가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선택이야. 그 말이 가장 웃기다고 느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같을 겁니다. 끌려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 가정이었고 관계였고 그가 믿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까지 자기가 무너진 줄도 모릅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천장이 높지 않았고 의자도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장면과는 달랐습니다. 피고인 고성기 판사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형식이었습니다. 진짜로 듣고 싶은 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법정 안에서 작은 소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이나 후회를 기대합니다. 그게 없을 때 더 불편해합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끌려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언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면회실은 더 작았습니다. 벽은 얇았고 유리는 두꺼웠습니다. 사람 사이에 두는 거리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엄마, 영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왔니? 제가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에 의미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꺼내려 했을 때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그 말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설명은 늘 남은 쪽을 위한 것이니까요. 당신 딸로 살았던 시간, 영라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끝내려고요. 끝낸다는 말은 용서보다 훨씬 차가운 단어입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신 안 올게요. 그 말이 작별 인사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시간은 느립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듭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안정적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여기서도 그 생각을 하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 없이 합니다. 내 선택이 없었다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사실만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악녀라고 부릅니다. 그 호칭에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악녀라는 말에는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모두가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밖에서는 웹툰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해피엔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결말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감옥에 가고 누군가는 자유를 얻는 이야기. 그 구조가 세상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결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덧붙일 말이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선택은 그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끝까지 남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산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